특례세율 적용을 말씀드렸죠? 특례세율. 제가 이혼했다는 부부 공유재산에 분할했다는 특례세율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두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상속의 무상의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3.5. 근데 이때에 이 분할로, 이혼했다는 분할은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로 또 볼 수 있죠? 공유권의 분할도 볼 수 있죠. 그럼 공유권의 분할은 몇 프로죠? 2.3이죠. 그러면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면 어떤 세율 적용하라고요? 높은 세율. 그래서 바로 이 3.5%와 그 다음에 뭐 2.3% 두 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할 때는 높은 세율. 몇 프로? 3.5에서 2% 뺀 1.5로 갑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해보면 다 알게 돼요. 자, 여러분 107조 부가징수 갈게요. 별표 3개.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죠? 원칙은 뭐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 근데 예외 이런 신고 납부라는 뭘로 가죠? 보통징수. 보통징수 할 때 못 끌고 가? 가산세. 그 흐름을 잡으셔요. 자, 그럼 요 흐름, 이번에는 흐름별로 갑시다. 흐름별로. 자, 내가 부동산을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을 했죠. 그러면 그 취득한 날로, 이날에 뭐 한 걸 보고? 취득한 날. 그래서 특히 매매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다만 그게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올라가고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면 계약상 여러분 조금씩 올라오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자, 취득세는 원칙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이죠. 60일.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신고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야, 여러분?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인데 일수계산이죠.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그럼 이때 요 60일이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저 부동산 취득한 며칠이네? 60일에 뭐 하게 돼서 등기를 강제하고 있나요? 네,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실명제를 정했죠. 첫째가 바로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제. 이게 바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금융상품 뭐로 거래하라? 실제 명의로 거래하라 그랬죠.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실제 명의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금융상품은 반드시 뭐로 하라고요? 실제 명의로 거래하라라고 있어요. 그때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이나 하다가 여러분 60일, 60일은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온 거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으니까 원칙, 그럼 뭐가 있겠구나? 예외, 감 잡으셔야죠, 이제. 감 잡으셔. 예외가 있겠구나. 즉, 60일 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요때, 요 신고 기한까지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요때까지 뭐 하라고,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지방세법에서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세법상 의무 중에 하나죠.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야, 여러분? 신고와 납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며칠이나 하라고요? 60일. 자, 이제 예외 갑시다. 요거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외. 첫째, 이게 뭘 받으면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 큰일을 당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뭐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여러분 진짜 1개월 이내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 신고해야 되죠, 뭐. 사망 신고해야 돼요. 주소지를 가느라는 동사망 신고서 신고하면 됐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이제 슬픔을 잊고, 이제 제정신 잡고, 이제 냉철하게 뭘 해야 돼, 여러분? 상속 재산을 조사해야 돼, 상속 재산. 그래서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를 확인하셔야죠. 왜냐면 상속은 바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포괄승계. 대표적인 포괄승계죠.
그러니까 상속에 계시던 피상속인의 법률상, 권리상 뭐만 자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두 넘어와. 부채도 넘어온다. 부채.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부채도 포괄승계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뭐를 남겨놓고 가지 않고 재산을 남겨놓고 가지 않고 뭘 남겨놓고 가서 부채. 훌륭하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몇 개월 이내 해야 되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돼. 3개월 이내. 그래서 뭐가 많으면 재산이 재산이 일단 많은 거 합시다. 기대는 해봐야지. 그래서 재산이 많은 상속을 어떻게 하는 거고 받는 거죠. 근데 뭐가 많으면 부채가 많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상속 포기를 가거나 한정 승인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한정 승인은 뭐냐면 특정한 거를 받고 그거 받는 것만큼 부채를 부담하는 거를 한정 승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못할 게 있어. 그래서 특정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내가 빚은 많지만 상속은 받기는 싫고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는다니까. 근데 한정 승인은 특정한 건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받는 만큼 뭐는 부채 부담하죠. 그럼 똔똔은 되는 거죠. 받은 만큼 부담하는 거니까. 그 대신 특정한 부동산을 내가 특정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한정 승인이야. 그걸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돼. 3개월 이내. 이때 이런 상속 포기나 한정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조금 벗어났는데 상속 포기가 없으면 뭐라 하냐? 상소로 의제가 돼버려. 상소로 의제. 별도의 뭐가 없으면 포기나 한정 승인이 없으면 상소로 의제. 그러면 이제는 확정돼버려. 뭘로 넘어가? 상소로 넘어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아 상속은? 아니야. 상속의 결정은 원칙 유언상속이야. 뭐? 유언상속. 유언서대로 상속을 받는가. 근데 유언서 없이 돌아가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반 서민은 유언서 없이 돌아가셔. 뭐 물려줄 게 없으니까 별로 유언서 안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유언서 써놓는 게 제일 좋은가. 그럼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민법상 법정 상속으로 가. 그 민법상 정해진 법정 상속인이 먼저 받는가. 그 1순위가 누구야? 응?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야.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자식. 이걸 뭐라 그래?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식은. 자, 나를 기준, 돌아가시면 길에서 위로는 뭘로 가고 직계, 존속, 아래 내려가면 비속이죠. 그럼 자식은 위야, 아래야? 아래야? 가까운 위인 집안도 있어, 얘가. 희한한 집안이죠. 누가 봐도 직계 비속이 1순위인가.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상속이 되면서 직계 비속이 1순위 받는가. 그래서 상속은 어렵게 하지 마.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게 상속인 거야. 근데 얘가 없대. 그럼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맡겼잖아, 아래로. 그 위로 올라. 그래서 2순위가 뭐가 되는가? 직계 존속이 되는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상속 순위도. 상속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흐름을 보라. 내려가는, 내리사랑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받는가? 자식이. 그런데 받을 자식이 없대. 그럼 어쩔 수 없죠. 올라가. 누구한테? 부모님 위로 올라. 직계 존속. 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대. 그럼 위, 아래가 모두 없죠. 그럼 언제 올라가는 거야? 옆으로 가야죠. 옆으로 가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형제, 자매인 거죠. 아이씨. 근데 형제, 자매님도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죠. 교회를 가셔야죠. 형제, 자매가 없으면 교회 가셔야 돼. 교회 가시면 다 뭐가 돼? 형제, 자매님이 돼. 그래서 우린 모진, 역병이 몰아쳐도 교회는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가서 걸려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요, 그래도. 또 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는 오라고 그랬죠. 병이 걸려도 와라. 지켜줄 것이다, 그분이. 그랬죠.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지죠. 그럼 그때 다시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병원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예병을 가서 걸려갖고 병원 가서 또 찾아달라고 그래. 근데 딴 놈한테 다 옮겨놨죠? 안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제 자매님으로 가는 거야. 형제 자매님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친인척으로 가는 거야. 친인척. 뭘 간다? 친인척. 이게 법정 상속이야. 아무도 없다. 어? 이제 특별 연고자 있는지 봐셔야 돼. 특별 연고자. 특별 연고자. 피상속인과 법정 상속 관계는 아니지만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어. 누굴까요? 해당한 사람이 특별 연고자. 응? 이복동생. 이복동생은 법정 상속이니까 아닐까? 예, 인지가 됐으면 상속이 됩니다. 내 자식인 걸 인식했으면, 인정했으면. 근데 인지라는 게 있어. 내 자식이라는 거죠. 거꾸로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죠. 있죠. 내 핏줄한테 알아보고 보니까 혈액형 조사하니까 내 핏줄이 아닌 거지. 그걸 난 여태 내 자식인 줄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사랑과 전쟁이잖아. 그거 아주 훌륭한 드라마야. 유익한 국민 드라마야. 거기서 상속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럼 얘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아닐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대로 안고 있으면 얘도 법정 상속인이 돼. 그럼 어떻게 돼? 내 자식이 아니면 부인해야 되겠죠. 얘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부인 절차를 밟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 입양할 수도 있죠. 네. 상속관계는 아주 복잡해. 그 이거 하면 여러분 상속관계를 따로 하지 않으면 아주 재밌어요. 자, 나중에 시간 나면 합시다. 네,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실무 특강 들어가면 꼭 상속을 합니다. 상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상속을 받으면 제가 상속 재산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없으면 뭐로 받는다? 상소로 의제해버려. 그래서 그 상속 재단에서 이제 뭘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돼. 그게 바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이냐? 6월 이내죠. 저거 요게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야. 요거와 맞춰서 취득세도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모두 하라는 얘기야. 취득세도 같이 신고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상속 개시. 자, 여러분 여기 봐. 여기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야. 기산점은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이냐? 6월 이내죠. 단 누가 받으면 주소가 국외인자. 누가 여러분? 비거주자죠. 그 얘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신고해야 되겠죠. 3개월 연장은 몇 월? 9개월이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때 이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법률에는 안 나와 있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과세물권에 뭐가? 상태가 변동됐다고. 그럼 그렇게 변동된 날, 즉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자 며칠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일수 기한남 며칠이라서 무조건 이제 60일.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출제 살짝 뭐로 바꾸냐? 30일로 바꿀 거야. 그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 잡아 체킹해놔. 요걸 출제는 뭐로 고칠 수 있다? 30일로 고칠 수 있어. 요건 작년에 개정된 건데 재작년까지는 30일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일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30일 해야 되는 건지 60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세무 편의상 다 며칠로 통일시켰다. 이제 60일. 그래서 결론 낼게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일수나 무조건 며칠이야? 60일이야. 60일짜리밖에 없어. 다른 거나 무조건 틀린 거야. 네. 그럼 요 과세물권 상태 변동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취득할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임시 건축물.
그래서 일단은 뭘 받았어? 비과세.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1년 초까지 안 해뒀죠. 근데 얘가 1년 초과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 요건을 어떻게 했어? 위반했죠? 그래서 얘가 비과세가 뭐가 되고 취소, 뭐로 바뀌는 거야?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취득한 걸 받는 거야, 여러분? 임시건축물은? 1년 전이야? 아니죠. 1년이 경과한 날에 다음 날. 왜냐면 1년까지는 기한이 이익이 있는 거니까. 1년 이내까지만 철거하면 되잖아. 근데 1년 초과하면 그때 이제 위배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날에 다음 날에 취득하는 거죠. 그날로부터 며칠이 내면 되는 거야? 60일이 내면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당초 나는 뭘 받았냐? 감면 면제, 비과세. 예, 또 여기 감면 면제를 받았어. 당초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서 뭘 받다 그러면 감면 면제를 받는데 이게 요건을 위반해서 그래서 취소가 됐어. 그래서 감면 면제 받았던 걸 취소하고 부과하는 걸 바로 뭐라냐 이거는 추징 대상이래. 너 도로 내놔 그 얘기야. 아주 세법 이런 거 무섭습니다. 도로 내놓을 때는 그러면 당초 낼 금액에다가 그 기간 동안에 환부 이자가 붙습니다. 또 당초 나는 뭘 받았어 여러분?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근데 얘가 뭐로 바뀌었어?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어. 이런 걸 말해. 이런 걸 과세 물건에 뭐라 한다면 상태의 변동. 그때 며칠 이내다 그러면 60일. 그리고 꼭 적어놔 여기다가. 얘는 등록면허세도 동일. 등록면허세 똑같이 적용해. 요 규정은 어디에도 나온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나옵니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어디에도 나온다? 등록면허세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또 있어.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예외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냐? 위 기한 전에 위 신고 기한 전에 뭘 했다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대. 위 신고 기한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다. 그럼 바로 그때는 언제 여러분? 등기 등록 전까지죠. 등기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거죠. 여러분 결론 내게 그러면 뭐 복잡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원칙적인 신고는 뭐? 60일과 등기하기 전까지죠.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이해하세요? 네. 상속을 받아 공인중개사 상속 중개해 주냐고. 자, 피상속이가 붙어 상속이 나와. 그래서 중개해 주면 좋겠죠. 중개 수수료 받아먹고. 네. 또 과세물건 상태 변동 이것도 여러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현실은 며칠가 60일가 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공인중개사 때 적용하는 신고 기한이야. 그러니까 자 오늘 취득했어요 여러분.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늘이 잔금 지급이랴. 그럼 오늘 잔금 지급에 뭐 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취득한 걸 보죠. 그럼 오늘부터 며칠이나 취득했냐고 얘기해 줘요 여러분이. 60일.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면? 등기나 등록하면 그때는 60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죠. 왜냐하면 등기하기 전에 먼저 뭘 내고 취득세를 내야만 취득세 영수증이 나오고 그걸 어디 가는가?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죠. 그거를 본인이 할 거냐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길 거냐는 이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그걸 또 여러분 법무사가 하겠다 그럼 그걸 또 여러분이 중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실무 나가시면 잔금 지급하는 데는 복잡해 사무실이. 바글바글해. 일단은 공인중개사의 매도자, 매수자 3명이 있죠. 있잖아. 여기다 당사자 매수자가 직접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누가 한다면 법무사한테 여러분 콜 한단 말이야. 법무사 오죠. 양도자 잘 못하겠다. 아는 세무사 소개시키면 또 누구한테 콜해? 세무사 또 오죠. 또 이 사람이 대출 받겠대. 그럼 누가 와? 또 대북에 영업직원. 그만 최소 6, 7명이 막 바글바글 앉아있는가. 그럼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냐고. 시험에 붙어야지. 그래서 결론
취득일로부터 며칠인데 60일인데 그 전에 뭐라면 등기 등록하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예배 갑시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런 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지났어. 그럼 이제 기다려. 한없이 기다려. 마구 기다려. 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가 올 때까지? 납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납세 고지서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기부터는 누가? 과세권자가 액션을 거죠. 과세권자. 과세권자 액션을 취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하는 거고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 액션 취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하면 안 하면 이제 누가 하는가? 보통징수.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오는가? 과세권자가 나오죠. 자, 이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자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과세표자 세율을 곱해서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과세표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이걸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보통징수로. 이때 갈 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다 뭘 더해서 해도 가산세가 들어오죠. 가산세.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온다? 이제 가산세가 오죠. 그래서 납세 고지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했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날라오죠. 뭐가? 뭐가? 세야, 세. 놓치면 안 돼.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거 뭐다고? 가산세야,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에 따라서 차등과세, 부정한 행위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도신고 10%. 그때 여러분 기억 좀 나죠? 들었던 기억 나. 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을 때 좀 못 알아도 괜찮아. 계속 반복하면 알게 돼.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라 했죠, 여러분? 기억나나? 10만 분의 25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계산해서 뭐가 날라온다고? 고지서. 그 여러분 여기서 고지서가 올 때는 산출세액에다 뭐가 더해져서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걸 언제까지 내라고 이제 뭘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쵸?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 납부 기한이 나오죠. 자, 요런 거 짝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통 징수일 때 뭐가 나오고? 납부 기한이 나오고, 신고 납부일 때 뭐가 나와? 신고 납부 기한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걸 짝을 잘 쳐야지. 오케이? 응.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를 했대. 그럼 이때 납부해서 끝난 거죠. 근데 차이는 신고 납부했으면 산출세만 했걸. 그걸 안 했으니까 뭐가 더해진가? 여기는 가산세가 더해진 금으로 낸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보통 지로 가는 거 세금을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뭘로 알아? 신고 납부하는 게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어차피 낼 거라면 어떡하라?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만 내면 되는데? 산출세만 내면 되는데 이걸 기한을 뭐하면? 지나면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가 쫓아와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날에 납부하면 납세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야 여태까지 여기까지 한다면 끝까지 가보자. 또 그런 자존심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똥꼬지 뿌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해. 한번 해봐. 안 해. 나 뭐 안 해. 응. 그래? 안 내?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자 그럼 이제 뭐야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가산금이죠. 금. 뭐가 나오는가? 연체료가 나오죠. 연체료.
자,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도 납부를 안 해서 그러면 이제 요 세액에다가 요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가 더한 무슨 세액이다? 고지세액이죠. 요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다. 고지세액이라고 그래. 여기는 이제 뭘 더한다고 그러면 가산금이 이제 가는 거야. 가산금. 이때 납부를 안 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3% 외에다가 뭐가 붙어? 중가산금.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일 때 중가산금. 얼마야? 만분이 얼마야? 응? 75야? 마냐? 만분이 7이에요? 75야? 예. 네. 나는 몰라.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내 시험은 여러분이 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자, 조세총론 봐. 지난주 나간 프린트 보든지 책을 보든지 중가상 빨리 확인해. 다시 모르면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얼마로 돼서? 만분의 70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중가상금 돼 있어? 이때 중가상 일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었죠. 납부 기한에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이 지나가 월수세라고 그랬잖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때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뭐 할까 이제 여러분? 자, 이번에는 독촉장이 와. 내라. 그래서 뭘 품고 오냐? 독을 품고 촉구한다 해서 뭐야 여러분? 독촉이 와 이제 독촉. 독촉장. 독촉이라고 해 그냥. 그래서 여기는 뭐에다가 고지세액에다가 뭐가 더해져서 그렇죠.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으로 고지선을 독촉.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뭘 정해줘? 납부 기한을 정해줘. 이번 언제까지 내라. 그럼 계속 지금 이제 뭐가 붙는가? 가산금 붙는 거 안 낼 때마다. 아, 나 못 내. 마음대로 해.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 내가 독을 품고 촉구를 했는데 이때까지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자부할대로 낼 걸로 봐, 안 봐? 안 봐. 세법은 이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뭘로 가는가? 강제 회수 절차를 밟아. 이부터는 이제 무슨 절차로 간다? 강제 회수 절차. 강제 절차 받습니다. 이때 강제 회수 절차의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여러분? 압류죠, 압류.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강제 지수 절차의 첫 번째가 바로 압류입니다. 그러면 계속 뭐는 붙는 거야, 지금? 가산금은 나오는 거야, 가산금은. 강제 회수 절차죠. 그러면서 이제 뭘 절차 밟아? 이제 환가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환가 절차 배우셨죠? 중개부등에서 환가 절차. 이걸 압류한 걸 뭐지? 이제 경매, 공매 하면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되구나. 부동산을 뭐 해서 공매, 경매해서 뭐로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 뭐라고 그래? 환가 절차. 바꿀 한자 쓴 거 아니야? 가액가짜에. 그래서 이제 뭘 들어간다? 이제 공매, 경매 이제 진행하는 거죠, 뭐. 이해하셨어요? 한번 요거 느끼고 싶으면 안 내면 돼. 버텨보면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사유가 올해 개정이 돼서 두 가지야. 저기 갑시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를 보거나 책은 우리 109쪽에 나와 있는, 109쪽이 아니라 110쪽에 나와 있죠. 110쪽. 올해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밑줄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보통징수 사유죠. 여기다 올해 이제 추가가 돼 갖고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우리 아까 계산에 의한 금액 그리고 확인된 금액에 따라서 과표가 어떻게 되면 확인되는 경우 밑줄 여기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경우죠. 즉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세무서장으로부터 따온 계약서에서 신고한 금액이 적발됐어. 그럼 그때 당초 부동산 거래 신고가가 나중에 확인된 금액을 비교하니까 뭐가 더 커? 확인된 금액. 그럼 이때는 추징 들어가는 거죠? 차에? 추징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이때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중과산세 별표 2개. 보통징수는 중과산세가 중요해. 자, 첫째 중과산세 부가세에 갑시다.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죠. 밑줄. 사실상 취득. 근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게 바로 보통 징수 사유, 아니, 중과산세 부가세입니다. 놓치면 안 돼. 별표 2개. 중과산세. 그래서 중과세 사유는 언제야,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뭐는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여러분 저거 미등기 전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좋은 게 미등기 전매. 등기 안 하고 팔아버린 거야. 그냥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제 사갖고 며칠 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자기는 뭐만 먹는가? 시세 차익만 먹는 거죠. 가장 돈 버는 짭짤한 방법이죠. 세금도 안 내고. 근데 걸리면 이제 아장 내겠다는 얘기죠. 너 걸리면 아장 내는 거. 하여튼 여러분 세금은 걸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안 걸리면 아주 상쾌하다. 진짜 농담 아니야. 세금은 걸리느냐 안 걸리냐 문제야.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 와요. 교수님 이거 걸려요 안 걸려?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몰라요.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확률 게임으로 가. 확률 게임. 왜냐면 과세 행정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잡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산화도 다 크로스 체킹 해버리기 때문에 다 잡아내. 요즘은 거의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옛날에는 아주 호구했어. 내는 놈이 민망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걸려. 다 걸린다 보세요. 특히 공인중개사는 뭘 장난치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살짝 노랗게. 소득세나. 그러면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가장 누락하는 좋은 방법은 뭐야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여러분?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물건 살 때 제가 뭐 테크노마트 이런 데 가서 뭐 물건 살다 보면 마지막에 이거 얼마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물어봐. 뭘 물어봐? 현금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죠. 그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대 없대? 있대.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빼줄게요 그러지. 근데 뭐로 하면 카드를 갖지면 부가치세 10% 다 내셔야 돼 그러죠. 그래서 뭘로 유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고발 대상이야. 그걸 딱 증거를 잡아놓고 국세청 고발하면 돼. 그럼 여러분 포상금 받아. 상금 받아.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헌터들도 있어.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어. 굳이 꼭 공인중개사 이것만 할 필요는 없어. 농담인 것 같죠? 사업자들은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런 놈도 있다니까? 가끔 뉴스도 그거 나잖아. 고삐리 술 먹고 나중에 나 뭐라 그래? 미성년자다고. 나 고발하겠다고 그래. 그럼 걔는 술대로 처먹고 사장님이 에이 용돈 주고 보내고. 그런 애들도 많어. 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중과산세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적어놨어? 자 그러면 이때는 산출세액 자 동그라미 쳐 여러분 몇 프로야? 80% 시뻘겋죠. 80% 시뻘겋게. 이걸 출제는 막 고칩니다. 50% 뭐 생쇼를 합니다. 50%가 아니라 몇 프로다고요? 80%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과세 몇 프로 때리겠다고 80% 그냥 때려버리겠다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 먹으면 아작나는 거야. 여기 요즘은 단서까지 가. 꼭 가. 단서까지.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든지요. 또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거 요가 뭐 간주 취득일 때는 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동그라미 쳐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 시뻘겋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간주 취득일 때. 그래서 뭐 토지 이 지목 변경 슬쩍 나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과산세 80%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여러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주 취득일 땐 중과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럼 일반 가산세 내라는 얘기죠. 뭐. 근데 골프 회원권 등은 무슨 대상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닌데 요 골프 회원권 등은 중과산세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외라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골프 회원권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적용하라는 얘기야. 저거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거니까. 이래서 법이 어려워. 결론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이다고. 왜?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저 특히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그러면 간주 취득. 자, 그러면 여러분 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일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차면 이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일수 계산하다 보면 아차. 세금을 우리 빨리 내려고 그래? 적게 내려고 그래? 아니, 세금을 빨리 내려고 그래? 늦게 내려고 그래? 가능하면 늦게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까지? 60일 채우려고 그러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60일까지 채우다 보면 그 사이에 뭐를 안 되면 등기를 못 한단 말이야. 등기를 못하면 전 매도자가 무슨 매매도 가능해? 이중 매매도 가능하죠. 팔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계속 내면으로 잡혔네? 그럼 내가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뭐. 딴 놈한테 또 파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따로 이중 매매를 매수를 했어. 이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법률상 불이익이 만든다고. 자, 그럼 이때 매수자가 여러분 나중에 취득했어.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정상적인 취득 인정을 받아 못 받아? 응? 등기부상이 분명히 갑의 명의로, 자, 갑이 누구한테 이렇게 봅시다. 갑이 누구한테 팔았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뭘 안 하고 있어? 등기를 안 해서 갑이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이중매매한 거죠. 그럼 병은 정당한 취득자냐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뭐가 했어? 이전 등기 해버렸죠. 그 나중에 을이 뭐 하려고 보니까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예. 그러면 을은 등기해 못해? 못해요. 그 이런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그 하려면 어떻게 돼? 얘를 대상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니 그랬죠. 그 대신 을은 병한테 소유권 반환 청구를 주장해 못해? 못해. 얘한테 되는다. 그래서 이 매매가 뭐다고? 무효 또는 모임을 취소임을 주장해갖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누구 명의로 바꿔? 을의 명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병은 분명히 갑이한테 취득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갑은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병은 못 받죠. 왜?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등기부 보고 거래한 사람도 보호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못 해줘요. 우리나라 민법은. 하여튼 우리나라 민법은 좀 문제가 많어. 주의할 사람 우리 원장님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잘린다. 민법이 문제가 많아. 민법이. 아직도 일본색이 강한 법이 바로 뭐야?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의 용어 보면 아직도 일본어가 많이 좀 몇 개씩 있죠. 그래서 교수 중에서 제일 게으른 교수가 민법 교수들이야. 아주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 차이도 없고 그때 노트 갖고 여태 강의한 사람도 있어. 세법은 그러면 죽어.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제 80%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요거 아차면 날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냥 기다려야 돼. 뭐가 올 때까지? 얘가 올 때까지야. 근데 이놈아가 빨리 와야 취득세라도 납부불성실 가산 빨리 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개월이 지나가도 안 오고 2개월이 지나가도 안 오고 3개월이 지나가도 안 오고 6개월이 지나가도 안 오고 1년이 지나가도 안 와. 그럼 서서히 우리는 다시 희망이 생겨. 어떤 희망이 생길까? 얘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과세관청이. 그럼 한번 세금 안 내보고 버텨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 안 들어? 들어. 이때는 이제 희망과 공파가 병존하게 돼. 그동안 계속 뭐는 붙어?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10만 분의 25가 탁탁 하루당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택시 매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차하는 순간 이게 지나가니까 너무 불안하게 되죠, 납세무자가. 그래서 요때 다시 한번 비록 뭐는 지났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기한 후 신고.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태. 별표 2개. 별표 하나.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 별표 하나.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다 봐서 조금만 기다려. 기한은 없지만 지났지만 아직 뭐가 오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이거 잘 봐야 돼. 그림을 잘 봐야 돼. 뭐가 오기 전까지?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한 번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한 후 신고의 가장 큰 실익은 뭐냐? 빨리 그도 내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비록 기한은 지났지만.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어떤 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관계가 없어. 왜? 얘는 몇 프로? 40%, 20%, 10%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런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 대신 빨리 할수록 뭐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효과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뭐와만 관련이 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관련이 있어. 이런 거 출전이 장난친단 말이야. 실제 한번 장난친 적도 있어 출전이. 자, 그러면 기한은 지났지만 한 번 더 하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 대상자 보세요. 누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밑줄 쳐.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 무신고자랬죠. 저거 무신고자. 오로지 누구만? 무신고자만. 그럼 옆에다 적어. 옆에다 뭘 적어야 될까? 누구는? 과소신고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저거. 그럼 과소신고한 사람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저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과소신고한 자는 그냥 수정신고만 하면 돼.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신고로 하지 아니한 자나 무신고자나 적게 신고한 자는 기한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누구만 한다고? 무신고자만 하는 거고 과소신고자는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럼 기한을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법정 신고 개념이 뭐 한다며? 지난 다음부터 언제까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뭐 할 때까지? 통지하기 전까지야. 전까지. 근데 이 고지 일자가 딱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양 할 거라면, 이양 기한으로 신고를 할 거라면, 자, 요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개월 이내. 요 날로부터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요 날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 자, 올해 개정이 된 거야, 여기. 3개월짜리 생겼죠? 1개월, 3개월이 올해 신설된 거야. 그 다음에 6개월. 그래서 요 기간 내 해주면은, 요 기간 내 뭐 해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다. 요 기한의 신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관련이 없고 감면은 뭐만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 뭐랄까 강의하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줄 무신고 가산세. 특히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여러분 최소한 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6개월 이내 됩니다. 6개월을 뭐 하면? 초과하면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에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기한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기한으로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뭐는 없다? 감면은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때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주면 1개월 이내 주면 1개월 이내 주면 몇 프로? 50% 감면받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원래는 몇 프로인데? 20%인데 그놈의 몇 프로 깎아주겠다고? 50%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20% 50%가 몇 프로야? 10%를 감면주니까 몇 프로만 때리는 거면 10%. 그게 바로 무신고 가산세율 나왔죠. 10%란 말 이해하세요? 예. 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여러분 3개월 이내다 옆에다 적어. 이번 2020년도 신설된 규정이야. 3개월 이내가 작년까지는 없었어. 올해 신설된 거 2020년 신설.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해준다 그러면 30% 감면해 주겠대.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몇 프로 감해주니까 30% 감해주니까 그러면 거기 가려고 닦아놨죠. 20% 곱하기 30%가 몇 프로야?
6%죠. 6%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래서 적용하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되는 거 그러면 14% 되는가? 요거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예, 의미를 이해하라고 그걸 일일이 다 써놓은 거야, 일부러. 자, 6개월 3개월은 지났지만 몇 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면 그래도 몇 프로 감해줬다? 20% 감해주겠대.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그놈의 몇 프로 깎아주니까 20% 깎아주니까 몇 프로가 되냐 그러면 4%. 4% 깎아주니까 몇 프로인가 무신고 가산세가 16%가 되는 거대. 근데 만약에 6개월을 뭐 하면 초과해버리면 기한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감면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0으로 돼 있죠. 0으로 돼 있는 의미 아시죠? 그래서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나는다? 20% 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 야, 니네가 무한정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딱 법에 정했어. 그래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받으면 기한후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기한후 신고일이죠.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냥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3개월 이내 그 지방세 과세표니까 세액을 어떻게 하고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어떻게 해줘라? 통지해줘라 라고 해줬어요. 통지해라. 이때 당구장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이제 6개월 이내 뭐만 해주면 기한 후 신고만 하면 이때는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밑줄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 않아. 그냥 이때는 무조건 뭐는 감면해 준다?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만 하고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뭐를 못해도 납부를 못해도 감면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이건 신고를 유도하는 거야. 왜? 과세관청이 놓치는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늦게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양가로 3번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있죠? 별표 하나.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누가? 법인이죠. 법인. 저거 개인은 X. 얘는 개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네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뭐야 여러분?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하라? 작성해서 어떻게 된다? 갖춰두어야만 해. 법인은. 근데 이러한 장부 이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밑줄.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장부 이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 자, 동그라미 칩니다. 몇 프로죠? 10%입니다. 10%. 동그라미 10%가 중요한가? 여러분은 외울 건 10%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꿔? 20% 살짝 바꿀 수 있어. 좋아요. 잘 바꿔. 출전이. 20%가 아니라 몇 프로다 그러면 10%를 뭐로 내야 된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마무리. 부가세. 여러분은 이날 시험 대비는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모아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가세. 자, 부가세 가를 거 닫고 저거 이중과세죠. 난 부동산에 취득해서 이미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그 낸 취득세를 기준해서 무슨 과세 한다 그러면 이중과세는 성격 띄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부가세야. 그래서 취득세 나중에 실무 나가면 자, 제 카페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죠? 카페 주소 나와있죠 거기? 예, 나중에 지금 수험생을 위한 자료도 나가지만 여러분 제 카페는 실무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엑셀을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엑셀은 거기다 값만 두면은 취득세, 그다음에 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뭐 여러분 지방 교육세 그런 게 계산 자동으로 하게 엑셀 풀어갖고 실무 교육 특강을 들으신 분한테 제가 이걸 다 그냥 무료로 다 배부해줬어. 근데 가끔가다 수험생이 들어갖고 저도 주세요 그러는 분이 계세요. 특강 자료 달라고 그런 분도 계신데 아니 이건 실무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수험생은 일단 나중에 시험에 뭐 한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하면 돼. 시험도 아직 안 붙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뭘 내면 취득세를 내면 이놈을 기준해서 뭐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농특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취득세 세율만 알면은 요 부가세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다 돼.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에도 많아. 인터넷에도 올라오는데 인터넷 다 접속을 해갖고 다 해야 되는 거고 엑셀 깔아놓으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기 PC나 핸드폰이나 여기서 다 그냥 계산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도 있어.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실무 나가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거기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기 밑줄 쳐. 별표 하나.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은 밑줄.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여러분. 비과세. 그럼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 실무와 당장 관련된가 이 규정은? 실무 나가면 이건 직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민주택 적어놔. 얼마를 말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말하는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얘는 면적만 따지는 거야. 전용 면적 따지면 얘는 농특세가 여러분 비과세야. 근데 제가 어떤 사이트에 이 아까 1세대 4주택자, 1세대 4주택자야. 그러면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몇 프로 내다 그러면 4% 내죠. 4% 낸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 4% 낼 때 모두 내야 되고 농특세고 모두 내야 돼 그러면 지방교세 내죠. 근데 이 4주택자가 모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농특세 비과세는 주택수를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그냥 뭐만 가지고 따진다니까? 전용 면적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는 농어촌 특별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 요거는 어디 규정돼 있어 여러분? 1세대 4주택자 4% 낸다는 건 어디 나와 있어? 이게 여러분 문제야 나중에. 전문가면 이거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러면 안 돼. 이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죠. 지방세법.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85제곱미터 이하 때 농특세 때리지 않겠다는 건 어디 규정되는가? 농어촌 특별세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택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4주택자, 5주택자, 8주택자, 10주택자라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면 85제곱미터에면 취득가 묻지 않고 농특세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그때 어떤 사이트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사이트인데 이걸 다 농특세 전용 면적 이거 따지든 안 따지고 다 과세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다 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스키야. 그래서 지방세법 몇 조 몇 호, 농어촌 특별세 몇 조 몇 호 하고 근거 그 실무 담당자 행정안전부에 누구 주무관 이름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확인해봐라 이 스키야. 그때 나중에 답변도 올라서 예 맞습니다 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딱 고쳤더라고. 그래서 선무당들이 많어 실무 나가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은 시험 대비는 이렇게만 합시다. 뭐하고? 농특세와 지방세 한 번 더 낸다는 말 기억해. 그래 뭐 어디 나가면 실무 나가시면 이건 꼭 놓치면 안 돼. 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농특세는 비과세다. 그리고 저기 밑줄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에는 지방교세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이 뭐였어요 여러분? 간주취득 등이죠. 간주취득일 때는 취득세만 과세를 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지방교세는 안 냅니다. 이건 실무 나갔을 때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밑줄 하나 유상거래를 원유치는 주택일 때 지방교세는 여러분 얘는 그냥 1% 또 계산 시기에 따른 세율 또 3%가 되기 때문에 얘는 표준세에서 2% 뺀세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당 취득세 몇 프로를 10% 이거 실무 나가면 이런 거 다 일어납니다. 직방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스럽게 또 공인중개사가 여기까지 몰라도 돼. 이건 누가 해주니까? 법무사가 해줘요. 법무사가. 근데 이건 알아도 여러분 국세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세무사. 취득세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법무사. 법무사는 딱 거기까지밖에 몰라. 얘는 세법 몰라. 법무사 세법 몰라. 그냥 취득세 세율 몇 프로만 받는다는 것만 알지 세법 몰라 여러분. 그래서 세무사는 지방세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다 아는 사람이 저 말고는 별로 없을걸. 물고 있어. 자 농담이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취득세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을 투입한 이유가 있어요. 취득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야 돼.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받으면 이게 나중에 지방세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투입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 어디 간다?
등록세 1교시 끝내버릴까?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재산세로 넘어가야 돼, 다음 주에. 보유세.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